안녕하세요, 데이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M 기획자가 되려면 어떤 전공을 해야 할까요?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자주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PM이랑 기획자를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업계에서는 보통 이거를 이제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조직마다 사용하는 이제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PM이랑 기획자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놨고요. 각각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PM은 저는 중간 관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자는 이제 실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중간 관리자가 이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십. 그 다음에 실무자는 당연히 이제 서비스 기획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이 PM과 기획자의 역할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는 PM이랑 기획자를 묶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공통 역량이 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개의 직무 사이에 교집합이 많습니다. 사실 기획자라는 직무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직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는 기획자 없이 이제 PM만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획자, 이 서비스 기획을 하는 실무자가 되려면 어떤 전공이 유리한가?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가 유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이제 기획자가 되셨던 분들의 전공을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경영학과 그리고 IT 관련 학과의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아예 신입으로 취업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이나 IT 학과 출신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예 UX를 전공하신 분들,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시는 경우에는 HCI라고 하죠. 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의 약자이긴 한데요. 이걸 전공하신 분들도 기획으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UX나 HCI 하신 분들은 기획으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큰 기업에서 UX 리서처가 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종종 디자이너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자가 접근 가능한 전공은 경영이나 IT학과, UX나 HCI 이 정도일 것 같고요. 다른 직구는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혹시나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PM이랑 관련된 전공은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PM의 경우에는 전공 신입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서비스 기획을 하다가 이렇게 중간 관리자로 올라오면서 PM 역할을 맡게 되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업 개발을 하시다가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혹 가다가 이제 운영이나 마케팅, 디자인, 뭐 개발 리더 역할들을 하시다가 PM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까운 전공이 뭐가 있냐 보면은 대학원의 MBA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A를 수료하고서 PM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PM은 요즘 얘기하는 PO 요거랑 좀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M 또는 PO. 그래서 MBA를 수료하고 넘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 PM이나 PO 이쪽으로 바로 시작하는 건 정말 좀 어려운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기획이나 다른 업무에 실무를 하다가 중간 관리자 레벨로 넘어오면서 PMPO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예 신입인 경우에는 MBA를 통해서 이제 바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쪽 커리어를 이어나가다 보면은 지금처럼 PMPO의 커리어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서비스 기획 실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는 분야들이 간혹 가다가 여기 있는 UX 리서처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분야로는 그로스나 그러니까 데이터 관련된 실무로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획자가 다루는 것들이 꽤 많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비스 기획을 잘 하려면은 뭐 데이터도 잘 알아야 되고 뭔가 고객에 대한 사고방식, 뭐 UX, 뭐 그다음에 뭐 리더십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 기획 실무에서 이렇게 갈래로 빠질 수 있는 곳들이 꽤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궁금한 것들은 이제 비전공자는 그러면은 어떻게 기획자나 PMPO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일단 회사에서 다른 직무를 하다가 조직 내 포지션을 변경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경우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약간 주니어 레벨인 경우에는 내가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 운영, 뭐 CS 업무 같은 것들 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기획자로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동일 직무에서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업무 범위를 확장을 할 때 이렇게 PMPO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비전공자에서 이렇게 기획자, PMPO로 오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IT 관련 이제 회사에서 이런 전환들이 많이 이뤄지고요. IT가 좀 약한 회사에서는 이런 전환은 이제 많지가 않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PM이나 기획자가 되고 싶은데 일단 비전공자야. 그런데 내가 지금 IT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럼 뭔가 회사를 그만두고서 다른 쪽에서 다시 뭔가 공부를 해서 지원하기보다는 그 회사 안에서 내 실력을 인정을 받고 포지션을 변경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예 타전공인데 그냥 이 일이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개발자들은 이제 부트캠프에 참여를 많이 하는데 뭐 기획자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기획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전공자의 기획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신입 기획자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이제 다른 학과에 이제 전공하신 분들도 이제 같은 레벨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수료해가지고 기획자가 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PM이나 기획자는 이제 채용하는 수요도 많지가 않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통 조직 구조가 이렇게 기획자가 한 명 있으면은 기획자를 중심으로 뭐 개발자가 이렇게 있고 뭐 디자이너가 한 명 또는 두 명이 있기도 하고 뭐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사람, 뭐 운영 뭐 등등등의 직군들이 이렇게 묶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조직도에 따라 그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기획자의 비중이 많지 않고 또 기획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자의 이제 채용 풀 자체가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신입 기획자로 또 비전공 기획자로 들어오기가 꽤나 어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제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획자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입인 경우에는 뭔가 이전 회사의 경력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과제, 제가 어떤 과정을 수료하면서 이제 만든 과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과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라는 걸 많이 제출하죠. 여기에 뭔가 화면의 UI와 그 다음에 다양한 정책들이 담겨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이거 두 개를 가장 많이 제출하는데 저도 정말 많은 이력서를 검토해 봤지만 이 두 개로는 차별화를 두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걸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전공자이고 기획 과정을 수료했는데 이 두 개를 냈어. 그러면 정말로 확률적으로 뭔가 다른 차별점이 없는 이상 이제 인터뷰까지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꼭 이제 비전공자가 아니어도 이제 신입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경력 이직을 하더라도 주니어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 스토리보드 외에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좀 더 있으면 좋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지원 회사 맞춤 과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성을 보이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회사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 그냥 내가 뭐 과제로 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분석하고 고민한 것들을 이렇게 과제로 제출하면은 아무래도 눈이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용이 뭐 틀릴 수도 있고 좀 내용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제 시선은 한번 잡아 끌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들을 한 번 정도는 더 읽으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맞춤 과제 작성하시는 것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글쓰기입니다. 제가 PM이나 기획자 일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제 생각에서 좀 자리 잡은 게 있는데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이제 기획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글쓰기를 하는 과정 자체가 사고를 하는 과정이고요. 또 글 한 편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기획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써놓은 글들을 보면은 이 글이 얼마나 논리정연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획을 잘할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들이 좀 판단이 돼요. 물론 이게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꽤나 근접하게 좀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글쓰기를 정말로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회사를 지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나만의 이제 블로그나 뭐 노션 페이지 이런 데다가 글을 계속해서 좀 써 나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글들은 결국은 저희 포트폴리오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랑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글은 꾸준히 쓰시는 것들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꼭 내가 이걸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도 글을 많이 쓰시면 쓰실수록 기획력이 덩달아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획 신입을 가장 최근에 이제 채용을 확정하게 되었는데요. 저희한테 이력서가 들어왔던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온라인에 있는 아티클들을 보고서 글이 너무 좋아서 따로 만나자고 연락을 해서 식사 한번 하고서 또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채용까지 이어지게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 잘하시면 정말 좋기 때문에 글쓰기는 꼭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PM 기획자가 되려면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PM과 기획자 직무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요. 기획자는 이제 실무자, PM은 중간관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자는 서비스 기획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PM은 아무래도 관리자다 보니까 비즈니스나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비스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유리한 전공은 경영이나 IT학과 또는 UX나 HCI 학과가 그나마 좀 관련성이 있는 학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비스 기획자가 되고 나서 우리가 전향할 수 있는 포지션은 이렇게 잘 성장을 해서 PM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UX 리서처 또는 그로스나 데이터 이제 전문가로 이제 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기획자의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난이도가 어려운 설계, 막 금융권 설계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잘하시는 분 그리고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 기획의 커리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P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 신입으로 가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MBA를 수료하신 분들이 종종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비전공자가 제일 어렵죠. 근데 비전공자 안에서도 제가 어떤 IT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포지션 변경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주니어들은 이렇게 기획자로 가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리더십을 인정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PM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적지 않아요. 그래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마케팅 업무를 하다가 디자인 업무를 하다가 아니면 운영 업무를 하다가 이쪽 업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직의 인정을 받는 게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포지션 변경에 대한 의사를 표현을 해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부트캠프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런 기획 과정을 수료해서 이제 정식적인 절차로 이제 밟아나가는 것들도 있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경쟁이 정말 제일 많고 경쟁력이 제일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때는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뭐 일반적인 프로젝트 과제나 스토리보드는 사실 누구나 다 이제 하는 것들이고 뭔가 차별화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맞춤 과제를 만들거나 그리고 아니면 글쓰기를 계속해서 좀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서 이걸 포트폴리오로 활용하시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포트폴리오 관련된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댓글창에다가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